미친 수다 탈모편 저번주 이야기. 아버지가 대머리면 저는 무조건 대머리입니까? 지금 치료는 안 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너 100%다. 이거는 있을 때 해라. 약이라도 먹어라.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요거를 진단을 받고 약을 좀 꾸준히 먹었었죠. 그랬다가 30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끊었어. 사실 김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심으시면 되게 감쪽 같을 거고요. 선생님, 저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진단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정식으로 그럼 한번 김민성님 환자분 오셨다 생각하고 진단 과정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최초입니다. 보통은 오시면 이제 뒷머리를 먼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뒷머리가 탈모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부위라고 말씀드렸고 뒷머리가 재료로 사용되시는 부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좋아야 당연히 이식도 결과가 좋죠. 그래서 재료 부위를 조금 보여드리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부위가 이제 정상적인 모발 밀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과 비교해도 뭐 뒷머리는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1대1 대1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가 비슷한 비율로 있어요. 골고루. 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탈모가 오시면 탈모가 호발하는 부위가 여기가 가만데 요 주변이 난리예요 지금. 이 정수리 부위랑 이 M자 부위가 이제 호발하는 부위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정수리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찍어봐도 이 뒷머리랑 비교해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수리 쪽은 탈모의 침범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M자 쪽은 뭐 보이시다시피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와, 아니 진짜 얇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제 많이 얇아지고 기본적으로 와, 얘 봐, 얘 얇은 거 봐. 자, 설명을 좀 드리면 김희성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한 이제 유형의 탈모입니다. 보통은 이제 남성 탈모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김희성님처럼 이제 M자랑 헤어라인이 이렇게 밀려가죠. 그리고 특히나 M자가 도드라지게 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 가마를 중심으로 휑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보통 혼재하죠. 그래서 앞에서 밀리고 뒤에서 상륙작전 내려오고. 네. 그래서 이제 전선이 밀려가고 상륙작전 내려오는데 다행히 김희성님은 상륙작전은 없습니다. 아, 거긴 커트했네. 근데 이거 앞으로도 안 옵니까? 보통은 이 정도면 이제 와서 발생하기는 쉽진 않아요. 다행이다. 전혀 아닌 건 아닌데 보통 확률적으로 많이 앞만 지키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만 지켜내시면 되는데 이 앞부분이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부위긴 해요. 그렇죠. 방송일을 하는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이제 미용적으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어쨌든 김희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헤어라인이 분명히 후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 전혀 많이 안 하신 것 치고는 많이 밀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편도 아닌 거죠. 그래서 M자에만 혹은 헤어라인에만 국한된 탈모면서도 속도가 빠르지 않으셔서 사실 김희성님은 이제 다행이신 거고 다만 그래도 밀리는 건 여전히 밀릴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이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전선이 밀리지 않게 막아주죠. 잡아주고 나면 그 앞에는 이제 김인성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서 심어드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 근데 드물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디자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남자분들 뭐 이제 완전 이렇게 여자분들처럼 해달라는 분들까지는 뭐 이해합니다. 워낙 넓었으니까 최대한 좁히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죠. 다만 근데 막 이제 뭐 구레나루를 여기까지 만들어 달라는 둥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뭐 자기는 오케이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동의서 받고 해드리죠. 수염도 많죠. 요런 데 다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게 뭐 머리카락을 머리 쪽에만 심는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뭐 이런 데다가 뭐 이제 헤어 아트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 좀 징그러울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가슴털도 돼요, 혹시? 가능하죠. 아니 그거 있잖아요. 무모증. 많이 합니다. 여기 남자 컴플렉스인 사람 있거든. 여자분들 많죠. 여자분들은 제거를 하잖아요. 아니, 여자분들이 무모증. 물론 요새는 왁싱하는 추세지만 거기 무모증. 어디? 거기까지 할까요? 왁싱하잖아.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소방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오히려 심었었고 대박이다. 근래에는 이제 왁싱. 사실 왁싱이 이렇게 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김희성님은 M자에 국한된 탈모시기 때문에 약 먹고 요 앞에는 이제 예쁘게 심으시면 되는 건데 이 이식을 하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 툴이 또 저희 병원에 있어요. 있구나.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상당히 최첨단의 또 이 시스템에 접목했기 어떻게 해요? 때문에 그냥 뭐 3D 3D로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 비교해드려서 아주 정교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번 찍어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초상권을 원하십니다. 상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미인이시죠? 워낙 능력이 좋으신 분이세요. 다들 미인이죠. 나도 그것도 너무 궁금해. 성형외과나 뭐 이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진짜 다 미인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딱 왔는데 아름다운 분이 계셔야지 아 나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자,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면이니까 이쪽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 방면으로 45도로 봐주실게요. 네, 이쪽 방면으로 45도로 봐주실게요. 네, 마지막에는 여기 정면 봐주시고요. 고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세요. 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깜짝이야. 와, 그냥 이렇게 한 4커트만 찍었는데 3D로 이게 된다는 게 기술이 참 좋아졌다. 됐어. 3D 벌써. 난 4장 찍었는데. 어? 네, 기술이 좋죠. 어머. 와, 어떻게 이렇게 3D가 바로 나오지? 신기하시죠? 네.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자, 우선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헤어라인의 이 높이를 측정할 때 미간을 중심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운데 모발 끝점을 적용하시는데 사실 이마 자체는 7.2cm 나오셨는데 많이 높으신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비율로도 많이 보는데 보통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턱끝과 코끝까지 1, 그리고 코끝부터 미간까지 1, 그리고 미간부터 헤어라인까지 1.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밀리셨는데 왜냐면 제가 이게 길거든요. 약간 그런 경향이 턱이 길어서 그래.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율이 이 높이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쁘신 비율. 어렸을 때는 이게 좁았으니까. 오히려 어렸을 땐 좁은 이마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만 본다 하더라도 코끝과 미간의 비율과 미간과 이마 높이의 비율을 재는데 거의 맞아요. 지금 비율은 되게 좋으신 건 맞는데 그래도 원래 뭐 여기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좀 낮추는 것도 진행을 해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이 각진 M자 부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건드릴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 느낌만 좀 보여드릴 건데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부위에 있는 이 파여 있는 삼각형을 결국은 채우시는 거죠. 이렇게 채우셔가지고 뭐야? 금방 되네? 느낌만 보시면 네네네, 느낌만. 그리고 관자놀이나 이런 부분들 뭐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해서, 엣지 세워서? 있게 아, 엣지.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너무 하시게 재밌다. 되면 너무 재밌다. 대략 느낌만 보셨을 때 네네네. 제가 이쪽만 한번 네네.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워드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오. 조금 더 이제 엣지 있고 젊은 느낌이 나게 되시는 거고 이 기울기를 눈썹 각도 정도랑 비슷하게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좀 욕심나면 조금 내릴 수 정도는 있고 그 전에 이랬던 거였죠. 이걸 양쪽을 다 한다고 하면 만약에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가운데도 조금은 내리고 여기도 좀 보강을 하고 여기도 좀 보강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낌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썹의 각도와 평행한 정도로 이제 여기를 심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조금만 이렇게 엣지 있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는 건데 정면에서 보셨을 때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뭔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맞아요. 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 자체가 엄청 넓으신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살짝 파여 있고 네. 경계가 좀 약한 모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엄청 뚜렷하세요. 이마 헤어라인이 아 저요? 네, 넓이를 떠나서 엄청 뚜렷하기 때문에 되게 건강해 보이고 딱 봐도 탈모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김희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 높이가 높은 건 아닌데 경계가 약하고 맞아. M자가 파여 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 탈모 그러다 보니까 정수리도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헤어라인을 이제 약간의 모량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뭔가 좀 뚜렷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느낌 안 좋다. 박서준 아니야? 그렇게 보실 수도. 아, 근데 제가 엄청 팬이었습니다. 세바스찬 때 맞나요? 말프레도 네네 그때 세바스찬 이명필 선배님 팬이셨다. 맞아. 선생님 혹시 구렛나루 턱까지 좀 내려주시면. 아, 가능합니다. 제끼면 없는 거잖아요, 원래. 없어.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끼면 없으면 똑같은 길이어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약간 떠 있기 때문에. 맞아. 약간 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셔야 돼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식을 통해서 이런 그냥 느낌만 느낌만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야 구렛나루도 느낌 확 달라지는구나. 야, 이건 제가 과하게 한 네네. 거고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느낌. 잘 느낌까지 봤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위성펜은 안 그리더라도 지금 그래서 심으셔야 되는 부분 넓이가 간략히 봤을 때 대략 한 25제곱센티미터쯤 되세요. 심으셔야 되는 면적이 거기에 저희가
보통 심는 모낭 개수를 곱해가지고 견적을 드리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200 모낭 정도 견적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1200 모낭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1200 모낭을 제가 이제 견적을 드렸어요. 김인성님 살짝 낮추시면서 M자 채우시는데, 1200 모낭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공 하나에서 머리카락이 하나만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위는 다 하나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2개짜리도 있고, 뭐 3개짜리도 있고 하단 말이죠. 이런 거 3개짜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3개짜리입니다. 양쪽으로 갈라놔서 그렇지. 그래서 이 나무 한 그루, 이러한 이제 느낌의 구조물을 저희가 모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으실 때는 이 모낭 단위로 심습니다.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서 심으시는 게 아니라 이 모낭 단위로 심기 때문에. 가닥수는 더 많겠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00개의 모낭 혹은 1200개의 나무를 심어드린다는 거고, 1200개의 나무가 여기서 이제 나게 되면 각각의 나무가 이제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비저기 모발식의 장점 하나 어필하겠습니다. 비저기 모발식 장점이 뭐냐면, 이왕이면 1200개 나무만 딱 심을 수 있는데, 그 1200개의 나무를 가늘거나 혹은 하나짜리보다는 2개나 3개짜리의 CR 굵은 애들로 골라 뽑아서 그 1200개를 정예부대로 모아서 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좀 좋고 튼튼하고 씨알 굵은 놈들 위주로 골라서 1200개를 심게 될 거고, 그럼 어쨌든 하나짜리를 많이 안 심을 거잖아요. 2-3개짜리 위주로 구성할 거니까 한 2.3, 2.5 정도 곱하시면 이제 모수가 나오죠. 그럼 대략 한 2,800모 정도 나오시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3,000모 심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김인성님은 1200모 심으신 게 아니라 한 2,500에서 2,800모 정도를 심게 되는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금액은 그럼 대충 얼마? 정확하게 낼 수는 없죠. 당연히 알 수 없고, 다만 또 이제 뒷머리를 어떻게 해서 뽑느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혀 티 안 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모낭을 뽑으려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발을 잘라야 돼요. 짧게 커트하고 뽑아야 돼요. 그렇지, 긴 걸 다루기가 힘드니까. 네, 긴 거를 뽑아서 심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그건 좀 장점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00개만 딱 짧게 끊어서 뽑아 심으면 가장 완벽한 건 맞죠. 다만 그 1200개를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만 삭발을 조금씩 해가지고 뽑고, 그 부위를 그 위에 있는 삭발하지 않은 부위를 덮어가지고 좀 이렇게 절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부분 삭발로 하시느냐, 뭐 무삭발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혹은 완전히 스님처럼 밀면 저희 입장에 제일 편하죠. 다만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좀 적용되기 좀 어렵고 양이 많이 필요하거나 뭐 특수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완삭, 부분 삭발, 무삭발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고 3가지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대략 한 1200 모낭이면 한 6,700만 원대 정도, 뭐 무삭발은 좀 더 올라가고 뭐 삭발은 조금 더 저렴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예전에 삭발했을 때 할 걸.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결과한 차이는 숙련도가 높아져서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저는 너무 새로운 세계. 너무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바쁘신 분인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